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혀 다른 세상을 꿈꾸는 2013 꼴통경제 진행자 한국진보연대 정책국장 한선범입니다. 우리사회연구소 연구원 백남주입니다. 네, 꼴통경제 2013년 1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5월 초에 있었던 이 한미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과 관련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한미 정부 간에 이루어진 합의를 살펴보고, 두 번째로 이 GM 회장의 제기로 불거진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5월 4일부터 9일까지 열렸던 이 한미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한미 정상회담은 이제 안보나 이 경제 문제에 대한 이 중요한 합의들을 하고 오는데, 이번에는 이제 한미 간에 이 무슨 합의가 됐는지는 좀 별로 이슈가 안 되고, 네. 윤창중 사건만 계속 부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백남재 연구원, 이번 회담에서는 좀 어떤 합의들이 있었나요? 네, 일단 한미 FTA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한미 FTA 조약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원래 이 정상들 회담이라고 하는 게 이제 큰 틀의 합의를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한미 정상은 이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 선언에서 한미 FTA에 대해서 이 긍정적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네, 충실히 이행하겠다 이건데요. 그거는 좀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예, 이건 이제 그간 국민들이 요구해왔던 한미 FTA 재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건데요. 그동안 국민들은 이 투자자 국가 소송제, 소위 뭐 ISD라고 하죠. 이런 이제 한미 FTA의 독소 조항에 대해 문제를 이제 지적하면서 재협상 요구를 해왔었습니다. 대선 당시에도 이 박근혜 대통령이 필요하면 재협상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번 회담에서 나온 결과는 이제 충실히 이행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상당 기간 재협상이 없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이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에 이 한미 정상 공동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한미 FTA 협정을 완전히 시행하자는데 합의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완전히 시행한다는 얘기가 뭔가, 이제 완전히 시행한다는 얘기가 뭔가 이제 불완전한 게 있다는 그렇죠. 거니까 이제 완전히 한다는 거겠죠. 제가 보기에는 뭐 이건 이제 미국산 쇠고기 추가 개방을 의미하는 거라고 봐집니다. 예, 그렇군요. 제가 보기에도 좀 앞으로 이 미국산 쇠고기 추가 개방 압력이 더 거세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더구나 이 최근 미국이 이 광우병 위험 통제국에서 이제 탈피할 예정이다, 이런 소식이 있었죠. 네, 이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요, 이 국제수역사무국 홈페이지를 통해서 미국 등의 이제 8개국에 대한 광우병 지위 변경과 관련한 평가 보고서를 공개했다라고 합니다. 미국은 광우병 지위가 현행 이 위험 통제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위험 무시국으로 격상될 예정입니다. 이 위험 무시국이라고 하는 지위는 광우병 위험이 무시할 수준이란 의미로 이제 국제 수역 사무국에서 부여하는 광우병 단계 가운데 이제 최상위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최종 결정은 이제 5월 26일에서 31일 프랑스에서 열리는 81차 국제 수역 사무국 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이고, 최종 승인이 내려지면 오는 이제 7월에 최종 공표가 됩니다. 지위가 격상이 되면 미국은 전면 수입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당연히 크겠죠. 한미가 2008년 4월 합의한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에 따르면요, 두 나라 가운데 한쪽이 협의를 요청하면 7일 안에 상대방이 응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편 정부가 미국의 광우병 위험 등급 상향 조정 내용을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보고받고도 3개월 가까이 공식 발표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 또 다른 논란이 좀 일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 촛불 시위의 이 성과들이 다시 되돌려지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번 회담에서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이제 재협상은 없고, 쇠고기 추가 개방을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큰 틀에서 합의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른 분야는 어떻습니까? 네, 이 한미 FTA 당시 합의됐다고 했으나 유야무야됐더니 15,000개의 전문직 비자 커터가 있었습니다. 이건 역시 이제 추가 노력 수준에서 정리가 되었고요. 그나마 확정된 게 이제 300여 명 규모의 대학생 연수 취업 프로그램 기한을 5년 연장한 것인데요. 이는 뭐 정상회담이 아니라 이제 실무진 수준에서 얼마든지 논의하고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정상회담의 성과로 평가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이제 셀가스나 가스하이드레이트 같은 이 에너지 개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 있는데요. 셀가스 개발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양국의 정부와 민간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찾기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합의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이 민간 학술 토론회 수준의 합의에 이제 불과하다라고 봐지고요. 가스 하이드레이트 개발에 관련한 내용도 기존에 관련 연구개발 정보 공유를 위한 협력 의향서 기한을 뭐 연장한 수준에 그쳤다라고 봐집니다. 네, 셰일가스나 이 가스 하이드레이트 문제에서 이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이제 기술 제휴나 이전 이런 걸 것 같은데 예. 의미 있는 합의가 있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예, 이제 다음으로 이 한미 정상회담 때마다 나오는 이 단골 문제인 이 안보 군사 분야 문제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이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으로 가기 이전부터 이 미국 무기 구매에 대해서 이 퍼주기라는 비판이 좀 있었던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당장 책정된 예산만 8조 3천억 원으로 이 당군 일의 최대 무기 도입 사업이라고 불리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제 이미 많은 논란이 있어 왔었죠. 수시로 결함이 나타나고 있는 이 미국 로키드 마틴사의 F-35 기종이 뭐 선정이 거의 미리 뭐 확정되어 있는 것이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논란이 있었는데요. 금액도 약 108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12조 이상으로 이렇게 상승할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뉴스를 보니까요. 우리 정부가 차세대 전투기로 미국산이 선정이 되면 전투기에 탑재할 미사일 등의 무기 8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9천억 원 정도의 이 무기를 추가 구매하겠다는 의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좀 이상한 합의군요. 정상적이라면 미국 측이 한국이 우리 전투기를 사주면 이런 혜택을 주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네. 오히려 우리 측이 미국 걸 사게 되면 미사일도 같이 구매해 준다고 이 선정되기도 전에 알려졌다 이런 얘기인데요. 보통은 이제 사는 측이 갑이고 파는 측이 을인데 좀 거꾸로 된 것 같군요. 그렇죠. 예. 또 이 4월 17일에는요. 미국 보잉사의 아파치 가디언을 한국군의 이제 대형 공격 헬기 기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1조 8천억 원을 이제 지불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4월 말에는 이제 한미일 3국 통합 미사일 방어 체제, 뭐 MD라고 하죠. 이 MD 체제를 압박하고 있는 미국의 요구를 한국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이 작전 배치된 패트리어트2 시스템을 개량하는 사업과 함께 이 패트리어트3 미사일과 패트리어트2 미사일의 최신형인 GEM 티탄을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패트리어트3 미사일 가격이 대당 약 20억 원 내외로 알려져 있는데요. 발사대와 사격 통제 장치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신규 구입하는 것까지 포함을 하면 패트리어트2와 같은 규모일 때 전체적으로 약 한 1조 원 내외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미국은 뭐 이지스함 요격 미사일 SM-3 구매나 정보 보호 협정의 체결을 통한 한일 간 정보 네트워크 구축 등을 한국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요. 논란을 낳았었죠. 이렇게 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방미 이전 다양한 선물 보따리를 이제 미국에 풀어놓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만 단순 합산을 해도 한 16조 원 가량이 되는데요. 네. 이 정상회담 이전에 이미 한 16조 원이라는 돈을 미국이 챙겨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정작 회담에서는 또 어떤 얘기가 있었나요? 네, 뭐 오바마 대통령은요, 이 한미 정상 공동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안보 동맹 현대화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공동의 비전을 기반으로 해서 공동의 능력, 기술, 그리고 미사일 방어에 투자를 함으로써 함께 성공하고 함께 작전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한국 정부가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 체제에 동참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MD에 참여를 하게 되면 이 정보 공유를 위해서 이명박 정부 시기에 한번 시도했던 이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도 다시 시도하게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예, MD 구축을 위한 이제 기초 설비에만 최소한 10조 원 이상이 소요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MD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비용만의 문제가 아니죠. 미국은 현재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미일 3국 통합 미사일 체제를 구축하는데 상당히 힘을 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일본과 군사적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처지가 되어 버리겠죠. 그래서 나아가서 결국 한반도 평화는 더욱 위태롭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정작 우리나라를 방어하는 거에는 MD가 별로 큰 의미가 그렇죠. 없지 예.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결국 이제 일본을 방어하는 건데요. 거기 뭐 그런 부분에까지 이제 휩쓸려 들어가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담 이전에 16조 원이고 MD 한다고 최소 10조 원이 더 들고 앞으로 또 방위비 분담금, 미군 기지 이전 비용 등 이제 수많은 좀 덤터기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는 좀 궁금한 게 좀 이런 얘기가 나오면 우리 이 유력 언론들, 수구 보수 언론들이 왜 미국의 무기 구입비로 이 돈 퍼주는 거에는 좀 열을 안 올리는지 좀 의문입니다. 이들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이 북한에 이제 돈 퍼준다고 그렇게 열을 올렸던 당시 이제 액수가 1억 달러 정도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 돈을 퍼주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대북 송금 특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서 밝혀졌던 돈이 1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1,100억 원 정도 되는 1조 거죠. 원도 아니고. 예. 이제 미국의 무기 구입 비용으로 지출하는 돈에 비하면 정말 미미한 액수입니다. 수십조 원씩을 미국의 무기 구입 비용으로 지불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 지출의 결과가 남북관계 악화와 그리고 더 많은 무기 도입 필요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라면 이보다 더 비효율적인 지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수구 보수 세력들과 보수 언론들은 이 문제에 대해 전혀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무시하거나요. 어떤 것이 우리나라에 이 미래에 도움이 되는지는 자명할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결국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이제 국민이 요구한 한미 FTA 재협상 문제는 외면을 했고 오히려 이제 미국산 쇠고기 추가 개방을 거의 합의를 한 거고 최근 고조된 한반도 긴장에 대해서 별다른 해답이 없이 MD 강화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좀 강행하려는 이런 의지를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이제 무기 구입 비용 이런 각종 비용은 더 늘어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정부가 이 윤창중 사건에 가려서 정상회담의 성과가 이렇게 잘 안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보기엔 오히려 윤창중 사건 때문에 이번 회담의 심각한 문제점들이 가려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백남재 연구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문제는 통상임금 문제입니다. 이건 이제 당국 간 합의는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게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한 국장님 우선 이 통상임금이라는 게 뭔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 직장을 다니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저보다 훨씬 자세히 아실 텐데요. 보통 이제 취직을 하면 월급을 받죠. 근데 이 월급에는 이제 보통 기본급이 있고 각종 수당과 상여금이 있습니다. 이 통상임금이라는 거는 이 중에 이제 일시적이 아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받는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기본급하고 이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이라는 게 이제 용어상으로는 거의 다를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원래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기형적 임금 구조 때문에 차이가 생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기본급이 전체 급여의 40% 수준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각종 수당과 상여금인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지금은 민간 쪽에서는 없어졌는데 임금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국가가 올해 임금 상승률은 3%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억제하는 거죠. 이 8, 90년대에는 이제 임금 인상 요구는 굉장히 높았는데 정부가 3% 이상 올리지 말라고 하니까 사측이 이제 기본급은 3% 정도 올려주는 대신에 나머지는 이제 각종 수당을 주는 식으로 처리를 한 겁니다. 이 각 노조들 같은 경우는 이제 협상을 하다 보면 이제 힘에서 밀리니까 이걸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후에 이제 임금 가이드라인이 이제 민간 쪽에서 없어졌고 노동계가 계속 기본급 중심의 임금 인상을 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측이 이거에 버티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급여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기본급만으로는 급여 수준을 평가하기가 어려워지고 이 통상임금이라는 개념이 나타나게 된 거라고 보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각종 수당들 중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회사마다 이 수당의 이름이 다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뭐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라는 기준으로 이 회사마다 다르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법원은 2010년과 2011년 이 한국 GM 관련의 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성과급, 양복값, 세금 환불금, 학자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판결을 했고요. 2012년에는 이 금화리무진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분기별로 일정 금액이 지급되는 상여금과
이제 근속수당도 통상임금으로 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판례에서는 이제 또 정기상여금과 일시적 상여금도 이렇게 구분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고요. 네, 일단 뭐 개념은 알아봤고요. 그러면 왜 이게 문제가 되는 건지를 설명해 주시죠. 예, 통상임금이 이제 각종 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이제 주말 특근 수당이 150%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이제 기본급의 150%냐, 통상임금의 150%냐, 아니면은 임금 총액의 150%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기준이 통상임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많아질수록 이 야근 주말 특근 수당도 늘어나게 되는 거고, 이 포함되는 수당이 적어질수록 이들 수당도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임금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회사마다 차이는 좀 있는데요. 특히 이제 덩치가 큰 이 분기별 정기상여금 같은 게 뭐 3개월마다 뭐 보너스가 이렇게 뭐 나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게 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가 좀 매우 중요한 문제인 거죠. 네, 그렇군요. 이 설명을 듣고 나니까 너무나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군요. 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급여를 통상임금이라고 보는 게 상식적이고 정기상여금도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성과와 관련 없이 정기적으로 보너스를 받는 거니까요. 네. 네, 포함이 돼야 되겠죠. 예, 상식적으로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대법원 판례는 뭐 정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계에서는 이 그간 이제 안 줘도 됐던 돈을 돌려주라고 하니까 반발하고 있는 거죠. 이 재계는 만약 이제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이 포함이 되면 이 소급분, 그러니까 체불임금으로 간주되는 거죠. 이것까지 지급을 하게 되면 올해는 38조 원이 들고 다음 해부터 매년 8조 원이 더 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역으로 그간 노동자들한테 돌아가야 될 그 정도 규모의 돈을 이제 사측이 이렇게 갈취해 왔다 이런 뜻도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재벌들이 이제 그렇게 갈취해 봐야 투자할 데도 없다 이러면서 이 돈을 쌓아놓기만 하지 않습니까? 노동자들이 그 돈을 가지면 그게 대부분 즉시 소비로 이어지게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내수 확대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 미 상공회의소 주최 오찬에서 GM 회장이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 통상임금 문제가 이슈가 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예, 그 자리에서 먼저 이 박 대통령이 GM 회장한테 이 북한 문제 때문에 철수할 수 있다 이런 소문이 있는데 이 자리에 오신 걸 보니까 이 철수가 아니라 투자를 더 확대할 거라고 봐도 되는가 이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GM이 이전에 5년간 80억 불 투자한다 이렇게 밝혔었고 이 최근에 한반도 긴장 국면에서 또 철수 가능성을 언급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GM 회장이 한다는 말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절대로 한국 시장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이게 엔저랑 통상임금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엔저는 뭐 우리나라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만한 소리를 한 거죠. 나 이거 하겠는데 다만 조건이 있어 이런 얘기니까요, 그죠? 네, 그런 건데. 이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GM이 현재 이 소송에 걸려서 소송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패소를 하면 지급해야 되는 급여가 현재 한 8천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박 대통령이 그 말을 듣고는 이 문제에 대해서 GM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가 가꾸는 문제니까 이 문제를 확실히 풀어가겠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사실상 이제 통상임금을 범위를 축소하겠다 이런 수용 의사를 밝힌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통상임금 문제가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사업장별로 정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례가 정해지면 정부가 판례에 따라서 관련 지침을 바꾸고 회사들이 그 이제 정부 지침에 따라서 이거를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판례에 관료들이 저항을 하면서 이제 재계와 관료들이 저항을 하면서 네. 노동부의 관련 지침이 바뀌질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벌들이 계속 버티면서 계속 소송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판결이 몇 개 난 거고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번 이 GM 회장의 이 한마디로 이 새로운 국면이 조성되게 된 것입니다.
네, 이 GM 회장이 먼저 질러주고 이 네. 대통령이 맞장구 쳐주니까 회담이 끝나기도 전에 재계에서 벌떼처럼 이 통상임금 문제를 이슈화하고 있는 거군요. 결국에는 이제 미국에서 박 대통령이 돌아와서 이 노사정 협의를 결국 제안을 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노사정 협의회 노동계측을 끌어들여 가지고 들러리를 세운 후에 이제 통상임금을 축소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정된 결론을 가지고 노사정 협의를 하자 이런 겁니다. 노동계가 당연히 응할 리가 없는 거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각종 묘안을 짜내느라고 애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재계 일각에서는 이제 아예 법에다가 통상임금 범위를 정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제 법에다가 이제 정기상여금을 빼는 방식으로 명문화하자는 거죠. 판례가 움직일 수 없게. 네. 청와대는 일단 노사정 협의를 통해서 이 타협을 하고 법제화를 하자 이런 입장인 거고요. 근데 또 이제 문제는 대법원에서 이 전원합의체를 열어서 이제 판례를 변경하는 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례를 원래 변경하려면 전원합의체를 동원해서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래저래 어떻게 하면 통상임금 범위를 축소해 볼까 이제 묘수를 짜내려고 애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 GM 회장 한마디에 그간 참 이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투쟁 속에서 형성되고 판례로 굳어지고 있는 통상임금 문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합의들은 심각한 내용이 많은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윤창중 때문에 성과가 가려진 게 아니라 이 심각성이 가려진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2013 꼴통경제 12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